여론조사에서 15% 앞서는 후보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꼭 이 자리에서 3명의 지인을 찾아서 문자라도 한번 넣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30명 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습니다. 오늘. 예,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이현을 도와주고 집으로 갑시다. 예, 성실하게 남아있는 날짜들 세어가면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신 차리라. 윤석열 제발 소통해라. 드러낼까요? 홍순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원. 네, 홍순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수영구의 유동철 후보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가 입한 영입인재 18호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의 꿈을 지켜줄 수영구 민주당 후보 수영에서 파란을 일으키고는 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수영에서도 최초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될 겁니다. 우리 진구에서는 해양수산 전문가 이현 후보가 당선돼서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제가 만난 후보들 중에 가장 선동자라고 말을 일군 자라는 우리 노정현 후보가 세상을 손잡고 같이 바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부산 디비고 대한민국 한번 디비 봅시다. 유동철. 네, 고맙습니다. 유동철 후보님 만나뵙고요. 이어서 이곳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산지구 이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의 국회의원 후보 이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년 행복하셨습니까?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0.73%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부산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우리 지역의 주인은 주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부산을 디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부산은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 부산에 있는 모든 분을 뒤져서 함께 손잡고 투표장에 나가십시오. 우리 18명의 부산의 자랑스러운 후보 대한민국 역사를 그리고 부산의 역사를 함께 쓰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 네, 우리 후보님들을 만나봤고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대표님도 만나야 되고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아까 연습 안 하셨던 분들 계시니까 우리 구호를 또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또 들고 손도 높이 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로 대파하자, 투표로 18하자 하겠습니다.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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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로
박수와 함성도 크게 한번 질러주십시오. 네, 이번 특별한 우리 발언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병연대 법률고무신 김규현 변호사님 모시고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병 전우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찰 수뇌부에 맞섰던 평검사이자 재상병 수사외압과 싸우는 해병대 1043기 예비역 병장 김규현입니다. 오늘 저희는 해병대 전국에서 모인 예비역들이 함께 했습니다. 모두 재상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도 이번에 사실 서울에서 서대문 갑에 총선 출마를 했다가 경선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슬프다고 방에만 집구석에 앉아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여기 부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과가 88% 상승, 가계부채 비율이 4년째 세계 1위입니다. R&D 삭감하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그러고 R&D 예산 깎고 검찰 특활비에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말하고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해병대는 오늘 이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고 최상병, 박정훈 대령 이 두 사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지켜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우리 최상병 사단장의 책임을 낱낱이 법과 원칙대로 밝혀서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고 경찰에 이첩한 참군인 박정훈 대령 이 장관까지 보고됐던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전화 한 통에 뒤집혔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외압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항명죄로 몰려가지고 지금 보직해임되고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외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이 도주쇼를 벌이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귀국시키는 귀국쇼를 벌이고 급기야 그래도 안 되니까 사퇴쇼까지 벌입니다. 수사외압 가담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국민의힘 공천을 줘가지고 꽃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3스타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이런 범죄 은폐자들이 수사외압 가담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3스타 4스타가 되는 그런 나라에서 누가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4월 3일입니다. 제주 4.3 사건 제76주년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온갖 왜곡과 폄훼 발언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힌 국민의힘 규탄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4월 3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18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을 거치고 다 끝내고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날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면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들은 윤석열 정권은 아마도 또 김건희 특검법 때 그러했듯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국회로는 그거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석수 얼마입니까? 제1당이면 되겠습니까? 과반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적인 압도적인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나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불통의 정치, 싸움의 정치에 맞춰서 이번 4월 10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 일하는 정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나 더 이상 먹는 거 입는 거 물가 걱정 안 하는 세상,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 마련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원하면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세상, 군대 간 사람들이 지휘관의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함께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우리 노동자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학생 여러분, 취업준비생 여러분, 가정주민 여러분, 노인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다 함께 정의의 심판에 동참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듭시다. 4월 10일 우리 다 함께 승리의 함성에 동참합시다, 여러분. 네, 우리 부산 시민들도 끝까지 살려면 함께 싸우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함성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물 한 잔 드리십시오. 네, 대단하십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분 모시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생애 첫 투표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선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고3 양승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10대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암울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친구 고3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냅시다. 투표해서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원했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짧게 끝났거든요. 네. 자, 이제 우리 부산 시당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부산을 디비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는 서은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위원장 서울숙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국민의 분노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이 분노를 4월 10일 투표로 윤석열 정권의 심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고작 꺼내드는 것이 종북몰이,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이런 낡은 정치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노상현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죠? 12년 만에 야권 단일을 이뤄냈습니다. 야권 단일의 이름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그동안 보수는 뭉치고 진보는 분열한다는 그 법칙이 이번 선거에는 완벽하게 끼워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맞습니까? 내일부터 7일 남았습니다. 7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투표 혁명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투표로 모으지 않으면 마지막에 집니다. 부산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분노를, 부산 시민들의 화를 투표로 모아나가야 합니다. 역풍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길에 부산에서 불어올 역풍은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의 그 1년 하나로 4월 10일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 주십시오. 4월 10일 투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4월 10일 국민의힘의 싸움과 국민의힘과 국민의 싸움에서 국민이 이길 수 있도록 투표혁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는 이현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이현 후보와 함께 서울숲도 꼭 당선시켜 주실 거죠? 네. 이 거대한 싸움을 만들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중심,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하루 24시간이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분, 우리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소개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산을. 자, 여러분, 대표님이 여러분들 목소리가 작아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자, 목소리를 아껴두셨다가 이재명 대표가 올 때 부산이 디비질 수 있다는 걸 함성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단을 위해서,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서은숙 위원장님 목소리 한번 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은숙이라고 3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서은숙! 더 힘내시라고! 더 크게! 고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재명 대표님의 도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 거리가 한 200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m 저 거리에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외치고 대파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부산 스타일로 변화하자. 부산 스타일로 뭡니까? 비비자 아닙니까? 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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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오시면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호는 있으니까 구호도 한번 외쳐보고 이재명 대표 도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비자! 비비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3번 외치고 우리 결의를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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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와 함성! 이 목소리면 우리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길을 받고 부산을 디빌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실 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님 오고 계시죠? 오고 있습니다. 네, 오시면 몸을 풀 수 있도록 몸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몸도 한번 풀고 오시면 갑자기 뒤쪽에서 대표님 보시려고 달려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오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쓰러지면서 우르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통로 좀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어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분들 한번 식당 한번 들리시고 술집도 한번 들리시고 이렇게 팔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오시고 계시답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습했던 구호 가겠습니다. 부산을 변환하자는 그런 마음을 듬뿍 담아서 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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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더 크게!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더 크게!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심판할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황마 TV 볼 자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우리 업어준 이재성 후보도 있네. 여기 지역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여러분, 무슨 제도가 이상하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우리 이현 후보 지역이라니까 이현 후보는 좀 올라오시죠. 왜? 제가 이현 후보를 약간 편애합니다. 네, 이게 이현 후보 유세차라고 하니까. 네. 제가 사실 조금 전에도 같이 있다 왔는데 저녁도 같이 먹고 4월 10일 날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겠죠? 꼭 그래야 되겠죠? 지금 우리 너무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는 폭망해버렸고 민생은 파탄 나버렸고 한반도는 전쟁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이제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피 흘려서 목숨 바쳐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는지 스위스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까? 나라 살림 제대로 하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 만들려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하기 좋게 우리 기업들 국제 경쟁에 가질 수 있도록 경제용도 늘려달라고 우리 권력 맡긴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이 나라 미래 먹거리 마련하라고 R&D 예산 열심히 지원해주라고 세금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떻게 딱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일부러 하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내 얘기는 아니니까 이재명이가 그랬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라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해도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세계 12 경제 강국이 5대 무역 흑자 국가가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 놔둬도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민생 파탄 났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짱 오락실 요새 장사 잘 돼요? 다행이네요. 저 혼술 남녀집 장사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금융기관들은 무슨 1년에 수십조 원씩 이익이 생긴다는데 우리 서민들은 미안합니다. 뭔 이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에너지 값은 왜 이리 많이 올라갑니까? 전기요금은 왜 이리 많이 오르는 거예요? 전기 한전이 손해본다고 적자난다고 전기요금을 정말 막 50%씩 이렇게 올려버렸는데 여러분 누구는 올릴 줄 몰라서 지금까지 적자 감소했습니까? 그런 거 해결하라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농산물 물가 올라서 875원 논쟁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요즘은 채소 재배를 다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전기, 기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들고 있는 팥값이 수천 원씩 하지 않습니까? 875원 줬어요. 국민의힘 공천 받았어요. 아이고, 정부 관료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이신가 보네. 저기 875원일 리가 있습니까? 최소한 저 세 뿌리만 해도요, 저기 2,000원, 3,000원 될 겁니다. 저는 물가를 압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 출마 안 합니다. 이분이 출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웃지만 이 나라 살림 잘해서 국민들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권력 맡기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평화롭게 유지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많이 끌어들이고 우리가 전쟁 걱정 없이 자식들 군대 보내고도 혹시 군대에서 무슨 전쟁 때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는 나라 만들려고 우리가 권력 맡기고 세금 낸 거 아닙니까? 외교 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평화롭게 주변 국가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권력 맡긴 거 아닙니까? 다 망가뜨렸어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1등 하는 게 요새 몇 개 생기긴 했습니다. 바나나 값이 세계 1등이랍니다. 사과 값이 세계 1등이랍니다. 맞아. 감자도. 감자 값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자는 못 사먹습니다. 이런 걸 1등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 때문에 참으로 많은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촛불을 들고 지난 몇 년 전에 박근혜 정권과 싸울 때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쳤던 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만들어준 예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쓰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뻔뻔스럽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건데 뭐 어쩔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쩔래 정권이라고. 정말로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전두환입니다. 저는 이승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요새 이승만 얘기 많던데 저는 오늘 4.3 제주 추념식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모 무슨 여당 무슨 위원장은 안 왔더군요. 거기다가 제주 4.3 사건을 폄훼하는 발언한 사람 벌 주거나 징계하기는커녕 공천장 조서가 출마시키는 당이니까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좀 아쉽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저는 이승만 농지개혁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확 바꾼 거는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침공을 했는데 서울 시민들을 다 안심시켜놓고 자기는 대전으로 도망갔는데 사실은 대구까지 도망을 갔다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각하 대전까지 되돌아갑시다. 그래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나 지금 서울인데 서울을 사수하고 내일 아침에는 평양으로, 내일 저녁에는 의주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다시 북진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울을 사수합시다. 이러고는 자기는 대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이해해요. 서울 사람들이 인민군이 막 몰려 내려오니까 한강 철교 건너서
다리가 그때 그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건너고 피난 가는데 그걸 폭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도 이해해요. 인민군 탱크가 거기 밀고 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다리를 끊었으니까. 다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서울에 남아있던 서울 시민들이 인민군이 총으로 시켜서 야, 땅 팔아, 이거 옮겨라, 이거 짐 져서 날라라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수복한 다음에 인민군에 부역했다고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게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그 적진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부역한 거를 부역행위 했다고 죽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중에 또 일부가 제주 4.3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막 너무 많이 샜는데 전두환, 제가 어쨌든 경험한 사람으로는 가장 나쁜 정치인, 가장 부정의한 일을 저지른 이 국민의힘의 전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자가 얼마나 부정의했습니까? 자기 좀 영화롭게 살아보겠다고, 권력, 권세 누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가 산 칼도 아니고 국민이 나라 지키고 국민의 생명 지키라고 주었던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가장 부정의한 자들, 권력을, 총칼을 그 주인에게 겨냥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정의사회 구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후로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정의란 말을 잘 안 써요. 왠지 가짜 같아서. 정의란 단어를 오염시킨 자가 전두환인데 지금 그 자도, 그 전두환도 국민을 나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존중하는 척 했어요. 눈치 보는 척 했습니다. 사면을 하더라도 균형을 맞췄어요. 봐주더라도 수사를 해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내가 하는데 어쩔래? 야, 너 사면 너 바로 출마해. 출마시킵니다. 강서구청장 그렇게 했죠.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바로 사면해가지고 재판 다 하나마나 무효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면, 우리 편만 사면해 그냥. 그래서 이번에 다 출마시키잖아요. 수사,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맨날 노래를 부르더니 과감하게 특검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지요? 어떻게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을 하찮은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을 왕의 지위로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왕, 통치자,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국민 주권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거나 주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너희는 우리가 잠시 고용한 일꾼이다. 너희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 너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의 실력으로 딴 것도 아니다. 잠시 맡긴 우리의 것이다.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공정하게 사용돼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인으로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여러분
이현이 이기는,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에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들이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을 배반한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어서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만 하는 바로 그 선거다. 4월 10일은 국민이 이기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현 후보를 승리의 도구로 쓰십시오. 우리 민주당을 여러분 승리의 도구로 쓰십시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게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죠. 좋은 사람 뽑아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진정 봉사하면 행복한 나라 되는 것입니다.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내 고향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능하든 유능하든 불성실하든 성실하든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내든 성과를 못 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러면 무시당하죠. 정치인들은 우리가 고용한 일꾼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기회도 골고루 주고, 한번 기회를 줬는데 잘 안 하면 혼내고, 그래도 안 되면 권력을 뺏고 다른 사람을 대신시켜야죠. 그래서 잘하기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현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분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평가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우리한테 더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그들이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민주공화국이죠. 그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왕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눌러야 합니다. 말 잘 듣는 대리인으로. 그렇죠? 기어 올라오면 떨어뜨려야죠. 주인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서 주인을 능멸하면 내쳐야죠. 4월 10일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엄청난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성실하고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다고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처럼 다른 사람 공동체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 무슨 집회 소요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다른 나라는 다 막 불지르고 막 컨버스 이런 데가 막 옷 훔쳐가고 유리창 깨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정말 유리창 하나 안 깨지고 주먹질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만 후진적이에요. 과학기술 수준 높지요. 교육 수준 높지요. 노동의 질도 뛰어나죠. 자본의 양도 많죠. 사회적 인프라도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의 수준도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 화장실 제일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장실 쓰라고 문 열어주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 이러고 다녀야 돼요. 돈도 엄청 비싸요.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국민들인데
어쩌다가 정치 권력, 정치 집단들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뭘 지각합니까? 국힘당은 자꾸 이상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민주적인 나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퇴행은 여기까지. 이제 그만 역주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고 눈기 가리고 압수수색으로 겁주고 이런 세상 이제 그만해야죠.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방향의 전환도 새로운 출발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여러분 밤새워 일하고 학원 1시간 더 보내고 쉬는 시간 없이 죽으라고 2잡, 3잡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행복한 세상,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고 싶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행복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이 자원과 무한한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공정하게 잘 배분되고 부당한 억압이 없이 자유로운 공기가 충만한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문화가 발전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 권력만 제대로 작동하면 뭘 엄청 잘하라는 게 아니고 방해만 놀지 않으면 불공정하게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놔두면 평등한 공정한 세상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은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죠. 그들을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번 4월 10일에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4월 10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현을 당선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박탈해야죠. 이제 4년 충분히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에게 새로운 일을 시켜봐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비도 오니까 이제 좀 줄여서 이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우산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산을 쓰시면 뒤에 다른 분들이 가려집니다. 서로 좀 참고 우산을 쓰시려면 저 뒤로 가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모두가 똑같은 한 표씩을 행사하는 민주국가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 표 아닙니까? 재벌 회장도 한 표 아닙니까? 힘없고 빼없고 가진 거 없는 저 지나가는 행인도 한 표 아닙니까?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숫자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는
13조 원 정도만 있으면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역화표를 지급해서 동네 저기 핑크 3 노래방 이런데 갑자기 한 4, 5개월, 6개월간 매출이 확 늘어나고요. 저 핑크 노래 연습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돈 벌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마라탕이라도 한 그릇 하겠죠? 네? 저 짱오라실 가서 게임도 한 번 하고 그럼 게임 주인은 또 딴 데 가서 호프 한잔하고 이게 경제 아닙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12조 원 정도만으로도 몇 개월 동안 우리는 갑자기 호황을 만났어요. 낭비였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제 활성화돼서 세금 더 많이 거치고 국가재정 손해본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분들이 이러는 거였어요. 국가재정이 부족하다고 R&D 예산 깎아가지고 우리 국내 과학자들, 연구자들 다 해외로 도망가야지. 아이고 의대 2,000명 뽑는다는데 다 때려치고 의대나 가야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5조 2천억 깎았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런데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겁니까? 누가 세금을 더 걷으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억강부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못할 망정 어려울 때 그 세금 당연히 낼 거 깎아줘가지고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서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잖아요. 정치만 똑바로 잘 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긴 권력이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왜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거 하면 표되잖아요. 아니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하면 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소수만 혜택 보는 대규모 감세는 하면서 5,300만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이런 정책은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용인되니까. 그래도 권력을 뺏기지 않으니까. 그래도 권력을 주니까. 그래도 선거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부산에서 선거에 이기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걸 극복해야 되겠죠. 왜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정확한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분명히 과반수가 원하는 좋은 결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100명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도 25명, 4명 중에 1명은 포기합니다. 투표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포기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65%만 넘기면 된다 그러면서 65% 투표하자고 난리죠. 3분의 1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방선거는 부산시장 선거를 뽑을 때는 반이 투표하느냐 마느냐 거의 절반 가까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주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 포기하는 몫이 누구 것이냐? 그냥 생각하면 아무의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참여하는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포기한 그 영역은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몫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한 몫은 중립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부 악성 언론들이나 일부 소수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 관심 갖지 마. 정치는 더러워.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혐오를 조장하죠.
그렇게 정치 나쁜 거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데 지는 왜 합니까? 지는 왜 그리 관심 가져요? 끊임없이 가짜뉴스 뿌리고 정보 조작하고 끊임없이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면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포기한 주권이 다 자기들 몫에 조용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압도적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권력 행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걸 막아야 합니다. 막는 방법은 딱 하나. 표 참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오신 분들은 포기할 리가 없겠지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반드시 참여하게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다수를 위해서 작동합니다. 권력이 다수를 위해서 작동하면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게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투자 앞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산에서는 확실하게 선수 교체 해주시겠죠? 한번 시켜보세요. 잘하나 못하나.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밤새도록 떠들 수도 있는데 지친다고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끔씩은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2년 동안 나라 많이 망쳤지. 그런데 앞으로 잘 될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라고 하면 현상 유지를 하겠죠. 국민들이 현상 유지를 시켜주겠죠. 이건 아니야, 더 이상 못 견뎌, 더 못 참아 라고 하면 집권 세력에게 표가 떨어지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 60% 이상이 잘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통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는 당연히 바꾸자,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면 딴 현상이 생겨요. 뭐냐? 갑자기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진짜 눈물나게 반성합니다, 큰절합니다, 보세요, 엎드려서 절하고 막 반성합니다 그러고 사과합니다 그러고 업소작전 사과작전 막 해버리면 갑자기 우리가 한번 봐줄까? 아니 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바라는데 한번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량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내가 끄니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데 지도 인간인데 지심이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 막판에 가면은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과 모드, 읍소 모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속을 수 있고 두 번도 속을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속는 거는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에 선거 때 불리하기만 하면 큰절하고 흡수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정말로 변했는지, 정말로 반성하고 다른 행동을 했는지를 반추해 보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오목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참혹합니다. 눈물에 동정할 만큼 그런 낭만적 상황이 못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저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 나라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경제 폭망, 민생 파탄에다가 전쟁 위기를 겪는 독재 국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면 이제는 법과 시스템, 제도까지 마구 뜯어고쳐가지고 여당 무슨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다시 간첩 수사 시작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구시키겠다고? 다시 이제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도까지 뜯어고쳐 놓으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때 정말로 잘 살던 아르헨티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던 브라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다시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브라질은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년도 안 된 시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깊이, 엄청나게 급경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눈물에 넘어가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내가 챙긴다.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진다. 이 생각으로 내 손에 운명이 달려있다. 내 한 표에 우리 이웃들의 참여와 행동에 이 나라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남았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제가 어제 무슨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해요. 9시 때 마이크 끄세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들의 그 말 속에 그들의 진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4월 10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재명이 연락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부산을 디비전 아니면서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나 부산을 사랑하는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예,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지역의 후보님들 자리에 모시고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